15일 대학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화면은 윤창중 씨가 이제 연설하는 장면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태극사랑 우리 그 주주들 임시 모임을 가지고 주주들 몇 분 좀 제가 연락을 해서 오신 분들하고 우리는 태극사랑 신문 홍보차 마루오니에에서 태극신문을 팔기도 하고 또 배포도 하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여드리는 동영상이 제가 이제 이 집회에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차를 주차하고 이 무대 뒤편에 서서 이제 대회가 시작되는 동안에 그 동숭동 일대의 그 주민들 표정을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립니다.
오늘 그 마로니에 집회에 이제 참여를 해서 저희는 뭐 집회에 참여도 했지만은 그것보다는 태극사랑 신문을 거기 가서 판매를 좀 했습니다. 또 뭐 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냥 무료로 배포하기도 하고, 또 돈 내는 분들에게는 돈 받고 팔고, 이렇게 해서 신문을 홍보를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수고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뭐 오늘 또 비가 억수같이 많이 와가지고요. 참 갈 때는 이거 비 이렇게 많이 와서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뭐 조금 비가 좀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우산 쓰고 어쩌고 이렇게 이제 신문을 좀 팔고, 또 준비가 좀 많이 뭐 텐트도 없이 그거 팔다 보니까 힘들었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뭐 12시에 왔다가 우리가 사람들이 없어서 돌아가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갔는데 그 방송통신대학 앞에서 한 블럭인가요? 한 50m 아래 그 찻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 피하면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연락을 주셨으면은 우리가 안내를 해드렸을 텐데, 그냥 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고, 어쨌든 그 오신 분들, 너무 애쓰셔가지고, 또, 망외의 그, 소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활로를 많이 좀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늘 그 일을 마치고 이제 또 같이 일한 분들하고 이제 회식을 좀 하고 이야기를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이게 저는 혼자서 이제 차를 몰고 이제 돌아오는데, 그 마로니에 동승로에서 이제 창덕궁 앞으로 해가지고 광화문 앞에서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오는 게 제 오는 코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광화문 앞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거길 다 이제 교통 통제를 해서 세종문화회관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해놨더라고요. 예. 거기 이제 교통 통제되고 세월호 천막 쫙 쳐 있고, 그래서 뭐 거기서 또 뭐 음악 소리 같은 것도 들리고 이제 이래서 아마 뭐 그 촛불 집회가 거의 상당히 좀 크게 열리나 봅니다. 그래서 참, 이거 참 큰일이다. 오늘 그 마로니에 집회에서도 우리가 크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이 했어요. 그 집회가 비 오는 와중에서도 참 잘 됐는데, 뭐 그 시각에 촛불 집회하는 애들은 또 광화문에서 엄청 한 모양이에요. 엄청 하고, 뭐 교통까지 다 통제되고 한 거 보면, 난 처음에 무슨 저 안에서 무슨 뭐 좀 유혈 사태 같은 게 났나, 왜 교통 통제까지 하나, 그 좀 궁금했는데, 어쨌든 이제 거리로 좌회전을 못하고 계속 직진해가지고 이제 그 독립문 쪽으로 해서 이제 돌아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차 안에서 제가 이제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 이후 또 대선 정권까지 바뀐 후에 이 촛불 집회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광화문에서 걔네들이 집회하는 거니 분명히 이거는 종북 좌파입니다. 이거는 거기서 모여서 뭘 논의를 하는 건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됐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부패한 정권이 사라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러고 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뭘 그렇게 성대하게 계속 하는 거 보면 이거는 단순한 어떠한 그 촛불 집회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한 단계 더 이제 그 진전된 형태의 종북 좌파인 것 같고, 그 안에 분명히 그 북한의 그 세력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 안에 있다고 봅니다. 좀 큰일이에요. 이게 이 세력들이 점점 득세해가지고 이거를 초기에 우리가 막았어야 되는 건데 그걸 막지 못하고 이 세력이 이렇게 자꾸 커진다는 게 어떻게 해서든 이걸 막아야 되는데, 참 저는 이건 차를 이렇게 좌회전을 못하고 잉 돌아오면서 내내 좀 불안했습니다. 이 종북 좌파의 이 술책이 이게 너무 커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종북 좌파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이 종북 좌파들의 생각에는 깡패 국가인 미국의 농간에 놀아나서 남한이 이 우파 정권, 여태까지 우파 정권들이 미국의 국익우선주의, 미국의 깡패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민중을 수탈하고 그런 구조를 가지면서 안보를 오도하고 그랬지, 사실은 북한이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국에 대항하면서 자주권을 가진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주체사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북 좌파들의 생각은 이 억압받는 이 미제 깡패 국가인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앞장서는 이 우파 사람들을 척결하고 그 북한과의 평화 공존 내지는 연계를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느냐, 이게 종북 좌파의 생각이고 문재인 씨의 생각입니다. 제가 뭐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해봤지만 아마 이런 생각이 그 머릿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질적인 상당히 그 극랄한 종북 좌파들이 아니더라도 약간 중도적인 사람들이라도 그렇게 완전히 종북 사상은 아니더라도 그 사회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유주의를 추구한다 하더라도 이 깡패 국가인 미국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북 좌파에게는 완전히 그 극랄한 종북 좌파가 있고 그 옆에 종북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심지어 우파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판단력이 좀 부족하면 미국을 깡패 국가로 보고 미국 국익을 우선하는 그 앞에 남한 정부가 여태까지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내주고
이런 대결 구도로 달려오게 되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자는 그런 식의 모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종북 좌파와 연결이 됩니다. 네. 종북 좌파 연결. 이거는 일제시대에 그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었던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민족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구도였어요.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세력이 지금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 정책, 잘못한 일이 뭐냐 하면 그 중국의 그 전승절 기념 행사인가요? 그때 참석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푸틴과 나란히, 푸틴이 뭐 왼쪽에 있었나, 박근혜 대통령이 오른쪽에 있었나, 시진핑 옆에, 그렇게 함으로써 굉장한 그 어떤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또 서방 국가 가운데, 서방 친미 정권인 국가들 가운데, 서방 국가 가운데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 참여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그 사건이 미국으로 박근혜 정부를 돕지 않는 그런 하나의 큰 빌미를 주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옆에 서는 그 시점은 아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시점이 아니었죠. 예, 아직 아니었고 오바마가 대통령인 시점이었죠. 그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그렇게 친중 외교를 보임으로써 아마 당시 그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에게는 그 상당한 그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 장면이.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 탄핵 사태가 진행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미국에. 그리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이야기가 한국의 태극기 세력이 한국 국민을 대변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태극기 세력을 이야기했죠. 물론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한국의 어떠한 이런 탄핵 사태에 대해서 간섭한다는 것은 내정 간섭이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영향력은 분명히 있어요. 미국이 영향력이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서. 그러면 중국은 어땠냐? 중국은 박 대통령이 그렇게 시진핑 옆에 가서 전승절 행사에 귀빈으로 참석해 주는 그런 친중 외교까지 펼쳤는데도 박 대통령이 실각을 하자마자 아무런 조치를 한 게 없이 중국 그냥 바라봤습니다. 중국도. 그럼 결국 뭐냐 하면 이거 이쪽 저쪽 다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굉장히 뭔가 좀 획기적인 일을 한 건 맞는데 실제로 얻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따진다면 결과론적으로 되는 거지만, 차라리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중국의 그 전승절 행사에는 참석 안 하고, 뭐 친중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뭐 중립적으로 중국을 대하고, 그게 친중을 하면은 중국이 뭐 나서서 그래도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엄청 행사할 것이라고 그런 걸 바라고 했는데, 중국은 전혀 그러지 않고 중국은 꽁 먹고 알 먹고 그런 걸 했어요. 예. 꽁은 꽁대로 먹고 알은 알대로 먹고, 중국이 한 행동은 그겁니다. 시진핑이 한 행동은.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갈팡질팡 또는 지조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탄핵 사태에서 그것이 완전히 드러나 버렸거든요. 어느 쪽도 도와주지 않았고, 그게 뭐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최소한도 트럼프가 얘기한 정도, 태극기의 그 민심이 한국을 대표하는 민심이다 라고 말하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트럼프가. 그런 거 볼 때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진핑 옆에 서서 친중 외교를 했던 그거는 뭐 지금 뭐 그 당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판단한다면 좀 잘못한 것이다. 네, 좀 너무 좀 약간 너무 좀 이렇게 경거망동이라 그럴까요? 너무 좀 신중하지 못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온 국민이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친중 외교를 하면서 북한을 완전히 뭐 떡을 만들었다. 중국이 완전히 뭐 이제 북한과의 혈맹을 그만두고 우리나라와 손을 잡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정부가 좌파 정권이 아니고 우파 정권이 계속 들어섰다면은 아마도 그게 어떠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중국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좌파 정권이 딱 들어서고 나니까 중국이 어떻게 태도가 바뀌어버렸냐 하면은 엄청 보자세가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라는 걸 아주 뭐 그냥 우습게 보는 거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좌파 정권, 이건 뭐 정권도 아니다. 그냥 거의 뭐 머슴 바라보듯이 하는 거예요, 중국이. 네. 또 뭐 좌파 정치가라는 사람들이 중국 가서 빌고 오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가서 뭐 반성문 쓰고 오고 이런 거, 뭐 송영길인가 뭐 이런 사람들 가서 매일 반성문 쓰고 오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점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파 정권이 있어야, 우파 정권이 우파 행보를 해야 중국이 우리나라를 깜보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좌파 정권이 들어서 버리니까 중국은 이제 뭐 남북한 몽땅 다 먹은 형국이 돼가지고 아쉬울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아쉬울 게 없습니다. 미국하고도 뭐 자기네들이 자신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중국의 중공이죠. 중국의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 정권, 항복 정권,
종북 종중 정권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우리나라 주권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상실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세월호 천막 광화문에 있는 그 촛불 집회하는 그 세력들은 지금 종북 좌파 세력들이 지금 상당히 득세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박근혜 정권이 타도되면서 박근혜 정권에 제가 오늘 짚었던 이야기, 친중 외교 노선이 너무나 좀 한 발짝 나간 것이었다. 그것이 결국은 미국 공화당 세력과의 어떤 거리를 두게 되는 효과가 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우리 태극기 세력이 좀 외로이 남아서 나라를 지키는, 그렇지 않았다면은 미국의 어떤 좀 더 우호적인 간섭이라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어떠한 형태로라도 영향력을 우리가 빌어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박근혜 정권이 친중 외교 노선으로 좀 치우치면서 그것을 좀 상실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무슨 중국으로부터의, 즉 시진핑으로부터의 어떠한 그만한 것을 얻어냈느냐, 그걸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파 정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잃은 것만 있고 좌파 정권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청구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파 정권이라면은 그럼 중국에 대해서 뭘 또 요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줬지 않냐, 내놔라. 근데 그 계승자라는 사람들이 좌파 정권이 되고 나니까 이제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우파 정권에서 미국에 대해서 뭔가 잃었다면은 중국에 대해서는 얻어놓은 것에 대해서 우파 정권이라면 그거 내놔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그때 미국을 잃으면서 너희한테 해줬던 거, 그 대가를 내놔라. 이게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였는데, 우파 정권이 실각함으로써 좌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얘네들은 안전히 가서 반성문 쓰고 이러는 사람들이니까 당당하질 못해요. 설설 기는 거죠. 눈치만 보면서 북한의 눈치 보지, 중국의 눈치 보지, 그러면서 내 권리를 주장 못하는 이런 아주 비루한 정권이거든요. 항복 정권이 비루한 정권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잃으면서 잃었다 그러면 너무 심한 얘기고, 어쨌든 조금 미국의 기대를 좀 저버렸죠. 솔직히 얘기해서. 한국이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강경하게 전승절 참여 이거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건 좀 그렇죠. 지금 세계사에서 미국과 싸워갖고 지지하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습니다. 세계사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중공군이 참전해가지고 결국 38선 휴전선이 생긴 거잖아요. 맥어더 장군이 그때 핵폭탄 터뜨리자는 얘기 했지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각됐고, 결국 미국과의 싸움에서 지지하는 국가, 그건 중국밖에 없어요. 중공군. 그때 참전해갖고 그 당시 완전히 한국 통일 이룩하는 건데 중공군이 막 밀고 내려와서 끝내버렸잖아요. 휴전시켰잖아요. 다 졌습니다. 미국과의 싸움에서 이긴 나라는 없습니다. 이라크도 그랬고, 무슨 일본도 그랬고, 2차 대전은 당연히 미국이 승전했고, 미국과 싸워갖고 이긴 나라가 없었는데 단 한 국가, 중국. 중국은 지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그때 중공군을 그때 완전히 괴멸시키지 못했거든요. 중공군이 후퇴해가지고 휴전선이 된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알력, 이런 게 분명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있죠. 중국은 중공이란 이름으로 미국과 전쟁한 국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승절에 참여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너무 얻지 못하고 정권이 좌파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 문서 내놔라 이런 얘기도 못하는 비루한 정권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 채권은 날아간 거죠. 뭐 채권을 승계받은 사람이 그를 추심을 제대로 해야 그 돈 받아낼 건데 뭐 받아내겠습니까? 아니 뭐 그냥 그 채권 뭐 없던 걸로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가서 반성문 쓰고 뭐 눈치 보고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지금 손해 본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 우리 태극기 세력은 미국을 뭐 우리가 적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우방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 거를 몽땅 다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뭐 그 사람들이 뭐 면도날처럼 뭐 김정은이를 목을 따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너무 낙관적이라기보다는 우리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 창궐하는 친북, 종북, 이 좌파 세력을 우리가 견제하지 않으면 이거 넘어갑니다. 예, 넘어가고 이제 내년도 지자체 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그게 이제 그 전초전이죠. 전초전이자 어쩌면 마지막 전투가 될지 몰라요. 예, 지금 뭐 그거를 좌파가 이긴다 그러면은 뭐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뭐 개헌하겠다, 뭐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하자, 뭐 연방제 하자, 뭐 뻔한 얘기가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지해야 되는데 지금 우파는 지금 이렇게 분열돼 있어서 과연 또 지자체 선거에서 또 우파 후보가 난립한다거나 해가지고 서로 시장 한다고 나와가지고 뭐 우파끼리 3파전이 된다거나 뭐 이래가지고서는 서울시장 자리를 넘겨주게 되면 큰일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두서없이 대학로에 가서 우리 신문 홍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단상들을 엮어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태극사랑신문 1호를 발간했습니다. 뭐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극정성하신 많은 분들이 쪼가리돈 모아주시고 또 독지가들께서는 좀 큰 돈도 모아주시고 해서 주머니돈 쌈짓돈 다 모아서 일단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1호를 발간했고요. 2호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호가 곧 발간됩니다. 무더위에 너무 더웠고 여러가지 인쇄소도 쉬고 해서 3호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처음에 시작해서 어려움이 많지만은 이것을 극복하고 현재는 주간도 잘 못해서 격주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사세를 확장해서 이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우리 우파의 정론지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 많이 우리가 열악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태극사랑에서 주최하는 이 태극사랑 신문을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도와주시는 방법은 본인들께서 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은 돈이라도 우리 태극사랑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해 주시거나 또는 구독자로서 1년치, 6개월치 뭐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면은 태극사랑신문을 키워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지금 운영상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는데 올바른 여론조사라든지 가두 캠페인이라든지 하고 싶은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자금이 많이 여유가 없어서
매주 내는 그 신문, 여기에 좀 더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또 저희 태극사랑신문을 후원하시는 분들 계속 후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후원하시는 방식은 뭐 주식 참여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태극사랑신문을 구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년치 구독료는 1년치가 지금 89,000원에 모시고 있고요. 6개월치는 45,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우리 태극사랑신문을 널리 홍보하여 주셔서 주변 한 사람 이렇게 구독하게 독려해 주시는 것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구독할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신청하시면 지금도 무료로 구독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무료 구독 받으시면서 주변에다가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그것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우리 힘들게 시작한 이 태극사랑신문 더 많은 구독자들에게 널리 배포되고 해서 우리 우파의 진영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론지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려와 후원을 부탁합니다. 연락하실 전화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이리로 전화로 연락하시면 또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입금하실 계좌는 따로의 안내 방송을 또 하겠지만 지금도 말씀드리면 국민은행 5951-37-001-001768입니다. 5951-37-001- 저 틀렸네요. 5951-37-01-001768입니다. 이렇게 이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또 이 방송 후에 요 멘트 후에 그 계좌가 다시 방송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주식 대금을 송금하는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주식 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595137-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신문 대금 송금은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신문대금 송금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사입니다. 저를 개인 후원하는 계좌는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 예금주는 고승근입니다. 제 본명은 고선입니다. 개인 후원 계좌 새마을 금고 3904-09-0139-429 개인 후원 계좌 국민은행 계좌 812-21-0374-284입니다. 개인 후원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입니다. 제 핸드폰 번호는 010-5300-7901입니다. 010-5300-7901
신문사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팩스 번호는 031-417-7901입니다. 031-417-7901입니다. 또 다른 팩스 번호는 031-408-4844입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30-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30-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극사랑 합창단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태극사랑 합창단에 지금 우리가 창단 공연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한 10월쯤에 해서 우리가 태극사랑 합창단 창단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 합창단에 들어오셔야 창단 공연도 하고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음악을 배우는 거니까 음악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태극사랑 합창단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태극사랑 합창단의 그 안내는 총무님의 전화번호를 이 동영상 뒤에 또 광고가 나오니까 그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화영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지금 이 좌파 교회를 떠나서 유리하고 있는 신앙적으로 지금 미화가 된 사람들,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 우파 진실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유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한 딱한 사정을 이화영 목사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화영 목사님도 흔쾌히 그런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인터넷 설교를 인터넷에다 올려달라 해서 지금 이화영 목사님이 저번 주부터 올리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일단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목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걸로 해서 시간이 안 될 때는 인터넷으로 듣지만 이화영 목사님도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러면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동참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010-5300-7901 그렇게 연락을 해 주셔도 되고, 또 이화영 목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또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해서 저는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진실한 교회, 진실한 우파 태극기 시민이 모여서 집회하는 이 교회를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 목사님이 목사님을 하시고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시작되어서 실제로는 오프라인으로 되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꼭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 또 자기 요즘 많이 어렵죠. 생활하는 게 어렵고 전국도 어렵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좋습니다. 어떤 용건도 좋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과 장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Io risponderò dovrei tu
인생